은퇴하면 준비하지 뭐.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바로 60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5세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노후의 한가운데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선택지도 없습니다. 지금 55세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이후엔 준비가 아니라 버티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65세부터 준비하면 시작이 아니라 막바지입니다. 은퇴하면 시간 많아지잖아. 그때 천천히 준비하지 뭐.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는 60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시간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65세는 여유도, 기회도, 선택지도 점점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는 건 보통 이런 뜻입니다. 생활비를 줄일 구조를 만들고 의료비나 요양비 같은 미래 지출에 대비하고 자산을 유동성 있게 구성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65세부터는 급격히 짧아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돌릴 수 있는 전략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65세는 이미 지출이 시작된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은퇴 시점이니까 이제부터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벌면서 썼지만 이제부터는 모아둔 걸 꺼내 쓰는 삶이 시작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2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수입은 급감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 여기에 개인연금이 있다고 해도 전체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퇴직금과 예금에서 꺼내 쓰는 구조인데 이건 말 그대로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 돈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대략 85세까지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대 수명은 83세가 평균입니다. 10명 중 3명은 90세를 넘기고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즉, 모자란다는 건 이미 확정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준비해볼까? 라고 묻는 건 이미 열차가 출발한 뒤 승강장에 선 사람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65세부터 준비가 늦은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지출 구조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비, 생활비, 습관, 취미, 자녀 지원, 병원 진료비 같은 것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구조로 고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65세부터 바꾸려 해도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곧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던 사람은 쉽게 차를 팔지 못합니다. 명절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던 사람은 갑자기 끊기 어렵습니다.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면 병원비나 간병비가 늘어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지출은 65세 이후에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고정돼 있다는 것,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막바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지금은 늦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 3요소는 연금, 보험,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65세부터는 활용의 단계이지 설계의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수령이 시작됩니다. 지금 가입해서 10년 이상 부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걸 65세에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수령 시점과 납입 금액을 감안하면 65세에 새로 시작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고령자를 위한 연금 상품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 효용이 큰 건 55세부터
장기 계획으로 시작했을 때입니다. 보험은요? 이미 납입이 끝나거나 갱신형이라면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가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있더라도 실손 보장 축소, 고액 보험료 등의 문제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정작 이 나이가 되면 집을 팔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반대하거나 이사 자체가 힘들거나 심리적 불안 때문에 현금화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국 매달 생활비는 부족한데 가장 큰 자산인 집은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늦은 건 맞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65세 이전엔 준비의 키워드가 축적, 조정, 계획이었다면 65세 이후엔 키워드가 정리, 축소, 보존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입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쓸 돈을 줄이고 쓸 수밖에 없는 돈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항목을 정리합니다. 보험, 자동차, 유휴, 구독 서비스 등 자산을 유동할 수 있도록 자녀와 상의합니다. 전세, 월세, 주택연금 등 의료비 대비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보건소, 실손보험 등 지출 구조가 남긴 감정의 습관을 끊습니다. 명절비, 관습적 소비 등 65세는 끝이 아니라 다르게 가야 할 신호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살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면 그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55세가 마지노선인 이유. 사람들은 흔히 60세, 65세를 은퇴의 기준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기준선은 55세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후부터는 준비가 아니라 정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인생 전체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55세 이후 수입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55세는 대다수 직장인이 마지막 정규직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의 정년이 대부분 60세 전후이고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은 55세부터 본격화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 53.2세, 여성 50.4세입니다. 그렇다면 55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남은 10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때 재정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동안 벌고 모으고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의 55세, 예전의 65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 전환, 인건비 부담,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55세 이후 고용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50대 중반을 경력자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년을 채우기보다 55세 이후 계약직,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정된 수입이 점점 사라지고 자발적인 대비 없이는 소득 공백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 개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 정리를 시작할 것인가? 연금 준비를 마무리할 것인가? 생활비 구조를 바꿀 것인가? 자녀 지원을 줄일 것인가? 그런데 55세가 지나면 이 선택들이 전부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획 가능한 나이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수입보다 지출 줄이기가 더 어려운 이유.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 구조를 미리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한번 굳으면 바꾸기 힘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강 문제, 자녀 지원, 고정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보험료는 갱신형이면 나이 들수록 비싸지고 자동차 유지비는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갑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으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명절경 조사 손주 용돈 같은 문화적 소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을 막기 위해선 55세부터 준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 전환, 보장성 보험 정비, 자동차 처분, 생활비 단순화 등은 체력이 있을 때, 판단력이 선명할 때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엔 불안 때문에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준비하지 못한 채 계속 소비하듯 사는 노후가 됩니다. 이 시기 연금 준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55세에 가입해야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더 늦으면 이마저도 안 됩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액공제나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55세 이전에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수령 시점이 70세를 넘기는 비현실적 구조가 됩니다. 즉, 55세는 연금의 설계와 조정의 분기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노후 지출 시뮬레이션 지금 해야 합니다. 55세는 노후 시뮬레이션을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구조, 고정비, 건강 상태, 자녀 상태 등 모든 요소가 거의 완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는지, 월 지출이 얼마인지, 의료비, 간병비 예상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연금 수령액과 시점은 언제인지, 자산 유동화 가능 여부는 어떠한지,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지금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닌 지금부터 무엇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55세부터는 벌기보다 버티기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티기가 가능한지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70대에 무너집니다. 결국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55세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엔 아주 중요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엔 기회가 줄고 선택이 사라지고 단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노후는 더 이상 준비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55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 모아도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써야 하느냐입니다. 현재 65세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10명 중 3명은 90세를 넘기고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65세 이후로 적어도 20년에서 30년까지 생존 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의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깊고 무섭게 파고듭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보다 얼마나 오래 써야 할까가 중요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봅시다. 65세부터 95세까지 3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매달 20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3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0만 원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엔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물가 상승률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계산이 더 무서운 이유는 쓰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연금이 없다면 수입은 더 줄어듭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모아둔 돈을 꺼내 쓰는 구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10년도 안 돼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몇 년 못 갑니다. 65세 기준으로 퇴직금을 1억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 2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2,400만 원, 4년이면 9,600만 원. 즉 퇴직금은 4년이면 거의 소진됩니다. 연금이 함께 들어와도 전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비, 손주 돌반지, 차량 교체, 집 수리, 병원비, 도수치료, 실손공제금, 명절, 경조사, 각종 모임, 이런 항목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퇴직금은 2에서 3년 안에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은 돈을 찾기 시작하거나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노후 파산의 시작점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 집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동성 없는 자산입니다. 당장 팔 수 없다. 팔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자녀가 반대한다. 정든 집이라 떠나기 싫다.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집을 팔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출만 계속하는 구조로 빠져듭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파산 원인을 보면 자산은 있었지만 현금이 부족했던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자산 구조는 결국 있는 듯 하면서 없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노년의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항목은 더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값, 한방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간병 서비스, 심리적 위안을 위한 소비, TV, 건강식품, 마사지 등, 손주 용돈, 자녀 지원, 외롭지 않기 위한 모임, 식사, 취미, 이런 지출은 거의 대부분 고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질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지출이 예측되지 않고 한 번에 크게 나간다는 점입니다. 수술비, 장기 요양비, 임플란트 치료처럼요. 그래서 30년 못 채우면 바닥입니다. 지금 모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게 30년을 견딜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가가 2%씩만 올라가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1.2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1.5배, 30년 후에는 거의 1.8배입니다. 즉, 지금 월 200만 원이면 되는 삶이 30년 뒤엔 월 36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은 5억, 6억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3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의 끝은 잔고 없음이 아니라 존엄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선택권도 사라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으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정확히 말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은다보다 줄인다가 먼저입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을 유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그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가족, 제도와 함께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30년짜리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판단이 안 서는 순간 모든 준비는 무너집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돈이 아닙니다. 판단력입니다. 그동안 잘 계획하고 모아두었다고 해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판단이 흐려지면 모든 준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들고 연금을 가입하고 부동산이나 예금에 자산을 분산시켜 둡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결정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지금 이걸 팔아야 하나? 이 돈을 써도 될까? 이게 나한테 맞는 선택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흐름이 흔들립니다. 나이 들수록 선택의 순간은 더 자주 옵니다.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지 말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길지, 자녀에게 돈을 줄지 말지, 연금을 미룰지 당겨받을지, 요양원이냐, 집에서 간병이냐, 이런 결정은 하루아침에 닥쳐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고 미루는 순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해만 봅니다. 특히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결정이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혹시 후회하면 어쩌지? 남들이 뭐라 할까?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런 망설임은 준비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실수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실수는 대부분 판단 오류에서 나옵니다. 가령 부동산을 너무 늦게 팔거나 퇴직금을 창업에 몰빵하거나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가입한 보험을 해지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등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됐어요 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문제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걸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무너지면 지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당하기 쉽고 보험 상품 변경이나 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 관련 선택을 의료진에게만 의존하게 되며 자녀의 말 한마디에 재산을 넘겨주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의 절반 이상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피해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흐려져서 믿는 대로 결정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보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상담센터 등 수많은 채널이 노후 준비를 도와줍니다.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에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세가 낫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월세가 낫다 하며 한쪽에선 연금 미루라 하고 다른 쪽에선 당겨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내 상황, 내 자산, 내 건강 상태, 내 가족 관계에 맞춰 무엇이 지금 맞는지 선택하는 힘. 그런데 판단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연습하고 정리하고 익숙해져야 가능한 능력입니다. 판단력은 체력과 함께 무너집니다. 나이 들수록 신체의 근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에너지, 정보 처리 속도, 감정의 균형 역시 약해집니다. 피곤하면 복잡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아프면 빨리 결정하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의 말이 다 맞게 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체력이 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한 사람도 판단력이 흔들리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력이란 지금 내리는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하는 연습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결정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팔지 말지,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자녀 지원은 어느 선까지 할지, 보험은 어떻게 정비할지, 내가 아플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질문에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고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판단력 있는 노후 준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에서 시작되고 그 선택을 지키는 힘이 곧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노후 준비에 진짜 적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서 돈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벌면 되고 건강은 관리하면 되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 체력, 정보, 의욕까지 함께 달아갑니다. 이게 바로 노후 준비가 늦을수록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55세와 65세의 차이 단지 10년입니다. 하지만 이 10년은 단순히 수치상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노후 준비의 조건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55세에는 아직 회사에서 활동 중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며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소득은 사라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10년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 가능 시간입니다. 그래서 55세를 마지노선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정보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고립되는 건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금이 유리한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해야 유리한지, 집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의료비를 줄이는 제도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스스로 검색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영어는 낯설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알아야 할 것을 모른 채로 방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립입니다. 관계도 함께 끊깁니다. 노후 준비가 늦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연락이 끊기고 몸이 아프면 약속을 피하게 되고 돈이 빠듯하면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립, 관계의 고립입니다. 체력과 실행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정리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에 머뭇거리고 연금 상담을 받으려 해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고 보험을 정비하려 해도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고립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립, 실행력의 고립입니다. 결국 늦게 시작할수록 외로워집니다. 가장 무서운 고립은 물리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이걸 나만 고민하나? 나만 뒤처진 걸까? 왜 나는 항상 모자란 느낌이지? 이런 감정은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고 외로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행동의 멈춤은 삶의 흐름 전체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실제 경제적 상황보다 고립감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준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7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55세부터 준비한 사람은 7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만하면 괜찮아. 미리 준비하길 잘했어.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되겠어. 하지만 준비가 늦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뭘 몰랐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것 같아. 말투만 다른 게 아닙니다. 삶 전체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한쪽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한쪽은 불안에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준비했느냐, 시간 밖에서 버티고 있느냐, 그게 노후의 전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55세는 시작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은퇴니까라고 말하며 노후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진짜 맞는 말은 지금 아니면 더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55세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체력보다 병원이 더 가까워지고, 돈보다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정보보다 용기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할수록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경제적 빈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55세는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준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시작해야 하고 고립되지 않으려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65세에 준비를 시작하지만 그건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시점입니다. 진짜 마지노선은 55세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판단이 또렷할 때 시작해야 노후는 버티는 삶이 아닌 지켜낸 삶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